교육과 여행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해드리는 에듀벨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코로나 시대에 스카이 출신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신에 맞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장래희망. 둘째, 전공과 대학. 셋째, 성적 목표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장래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래희망을 왜 정해야 하나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장래희망을 정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 똘똘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1 때 아이유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네요. 아이유가 하는 행사이면 모든 곳에 다 따라다녀요. 용돈 받으면 안 씁니다. 차곡차곡 모아요. 세뱃돈을 받아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요. 아이유 티켓 산다고, 비싼 공연 티켓.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나 PD 할래 앞으로. 응, 웬 PD? 김 PD지. 아빠나 나나 김씨잖아. 아이유 공연하고 이런 거 내가 막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거 다 공짜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월급 받아가면서 월급도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 PD 할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공부를 열공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가 지난 오늘 한 중간 정도 성적을 하죠. 이런 경우가 목표를 정해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된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나 장래희망 없어요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하는 일이나 뭐 이런 적성 같은 거 없어?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듀벨라가 곰곰이 이런 학생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아빠, 나 변호사 할래? Nope. 아빠가 말하기를, 야, 너 공부도 못하는 놈이,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변호사야?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애가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럴 때 장래희망이 뭐야? 하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래희망에 대해서 적성을 몰라서 못 정하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어떻게 찾아주고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조용한 장소에 가서 애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용한 장소는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애가 좋아하는 피자집 이런 데 가서 아빠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피자집에 갑자기 가면은 애가 바로 반응이 와요. 아빠, 뭔 일 있어? 나 공부하라는 거야? 아니야, 오늘은 공부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월급도 타고 그리고 너 요새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힘들어하고 수고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한번 쏘는 거야.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곧 얼마 1, 2년 안 있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 아빠 지금 나이도 있잖아. 아빠가 H 그 건설에 지금 부장인데 그런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아빠가 대학생이나 너 만한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은 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골랐을 거야. 그러면 얘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의사 할 거야. 그것도 한의사 한다? 한의사는 돈도 많이 벌면 많이라 60이나 70까지도 할 수 있대. 그럼 훨씬 더 부자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장래희망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신문 스크랩을 이용하는 거예요. 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똘똘아, 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문 스크랩을 하면은 한 달 뒤에는 있잖아, 우리가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에다가 피자에다가 이런 파티하자. 신문 스크랩 어떻게 하는 거야? 신문 중에서 뭐 그림이나 기사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오래 붙여서 한번 스크랩을 만들어 봐. 한 달 후
똘똘이가 만든 스크랩을 보니까 여기에 잠수함이 등장하네요. 구축함이 있네요. 비행기가 있어요. 로봇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똘똘이가 뭐에 관심이 있나요? 무기나 군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똘똘이 같은 경우는 전투장교나 아니면은 무기를 다루는 이런 기술장교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 아니면 얘가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신문 스크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셋째는 똘똘이가 이것저것 다 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아빠가 정해주는 겁니다. 똘똘이의 적성이나 똘똘이가 잘하는 것, 이런 걸 아빠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똘똘이에게 맞는 이런 직업을 아빠가 정해주는 겁니다. 똘똘이가 공부는 못하지만 얘가 기계는 잘 다뤄요. TV 같은 거 몇 번이나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자질이 있는 학생은 물론 TV보다 좀 더 큰 항공정비사, 아니면은 그거보다 약간 작은 우리 자동차 정비학과, 요 사이 애들이 드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드론 측량기사, 또 드론을 이용해서 넓은 들판에 농약 뿌리는 거, 이런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업이 정해졌으면은 하고 싶은 이런 장래 희망이 정해졌는 경우죠. 그러면은 장래 희망을 언제 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늦어도 바로 중3 때까지는, 중3 말까지는 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학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장래 희망을 정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가 정시가 있죠. 정시는 수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수시가 있는데, 수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신 전형이 있고 비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수시 종합 전형.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등학교 기간 동안 자신의 장래 희망을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나 창의적인 체험 활동 등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3 말에는 늦어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복습합니다. 우리 장래 희망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장래 희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장소에서 학생이랑 이야기하는 것, 둘째는 신문 스크랩법, 셋째는 아빠가 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래 희망을 언제 정해야 하나요? 대학 입시 때문에 늦어도 중학교 3학년 말까지는 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장래 희망을 정해야 합니다. 장래 희망이 뚜렷하지 않으면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서 곰곰이 성실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